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고 가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지금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ADP 고용 지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고 계속해서 연준에서는 물가 둔화 움직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라는 우려감 미 증시를 덮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 지원을 위해서 추가 지방채 발행도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죠. 미중 디커플링은 재앙이다. 이번 협의는 생산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또 딱히 그렇지도 않은 모양새입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시장의 중론인데 그래도 일단 단기적으로 미중 갈등은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증시를 가를 최대 분수령은 아무래도 미국의 CPI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12일 밤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일정도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전 거래일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넘는 낙폭을 보여줬는데 기관의 대량 매도세가 양 지수의 하락에 큰 요인이 됐습니다. 오늘은 출발 전에 어떤 상황 만들고 있는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0.19%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2,531.60포인트로 2,530선은 일단 회복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0.14% 낙폭 보이면서 866.08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지수 일단은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 지난주에 좀 조정이 크게 나왔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장이 열리고 난 뒤에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더욱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의 이화진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 장전에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넥슨게임즈가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신작이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에 일단 나왔던 기사이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사전 예약을 통해 가지고 한 340만 명에 대한 역대급에 대한 이제 사전 예약 수가 나왔었고, 물론 이제 CPT 서비스도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한국과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게임이나 이런 미디어와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사실 그 신작에 대한 연기가 이어지고 그럴 만도 한데 사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에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좀 넥슨게임즈가 그동안 주가가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동시효과세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기대감을 이제 드러내고 있고 다음 달 한 8월 3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이제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게 넥슨게임즈가 블루 아카이브만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향후에 컴투스나 넷마블 그리고 데블시스터즈와 같은 중국 외자 판호 발급에 대한 좀 기대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제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생각보다 호재성에 대한 흐름으로 오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컴투스나 넷마블이나 특히 카카오게임즈나 강한 이제 하락세를 계속 꾸준히 나왔다 보니까 그런 투심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우려될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넥슨게임즈가 시장에서 큰 폭으로 이제 만약에 시장을 이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어두웠던 게임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활기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블루 아카이브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추후에 좀 하반기에는 넥슨게임즈도 이제 콘솔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퍼스트 디센턴트라고 FPS 총싸움 게임인데 이게 작년에도
어제도 이미 지스타에서도 한번 공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SN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미 서브컬처 장르에서 이미 일본에서 성공을 한번 했고 이번 중국에서 이제 성공 신화를 이끌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붙여 콘솔 게임까지 진출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오늘 뭐 큰 폭으로 상승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추가적인 우상향적인 모습으로 좀 출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가 5.7% 상승으로 넥슨게임즈 출발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이화정 과장이 워낙 게임 쪽에 좀 전문가라 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글로벌 이제 텍스풀입니다. 사실 뭐 올해 상반기에도 이제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 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기대를 했던 분야 중 하나인데 물론 이건 세금 이제 한국 이제 대행 서비스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2019년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중국 쪽의 비중이 이제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이번 상반기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 인바운드 쪽에 대한 중국이 크게 좀 많이 회복되지는 못한 이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일본이나 이제 유럽과 같은 다른 이제 기타 국가들에 대한 인바운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나긴 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쪽으로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물론 지난주에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사실 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긴 했으나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하반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실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한 6월 달쯤에 이번에 관광 뭐 회복에 관련된 이제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그리고 최소 금액이나 이제 최대 금액에 대한 한국 서비스에 대한 조금 중국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본격적으로 조금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전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트리를 이제는 좀 최근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 체결가부터 힘있게 보여주고 있는 지금 넥슨게임즈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글로벌 텍스풀이 만나보고 왔습니다. 장 개장 직후에 또 어떤 움직임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 어떤지 그 분위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1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만 유일하게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삼성전자 일단 예상 체결가는 7만 원 선 위쪽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0.29% 상승으로 7만 100원 선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주가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던 LG에너지솔루션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전일장에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0.53% 역시 상승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공급 계약 이슈가 들려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만 0.46% 하락, 현대차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SDI, 기아, 포스코홀딩스는 모두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07% 상승하면서 28만 3천 원 선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의 일단 예상 체결가의 하이라이트는 에코프로가 아닐까 싶네요. 2.04% 상승 출발 준비하면서 일단 100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새로운 황제주의 등극을 확정을 시키면서 왕좌에 오르게 될지 오늘 장 마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JYP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하락 출발 준비하고 있고 LNF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HLB, 셀트리온 제약, 포스코 DX, 케어제는 모두 하락이고요. 펄어비스만 유일하게 상승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0.4% 상승 출발 준비하면서 5만 300원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은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펄어비스, 게임주만 상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 넥슨게임즈도 살펴봤기 때문에 어떻게 게임주들 오늘 흘러가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 짚어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줬으면 하는 우리 증시인데 현재 시간 9시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1,305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전 거래일 3대 지수,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조금은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힘차게 일단 출발을 알리고 있네요. 코스피 0.05%, 코스닥은 0.09% 상승 흐름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과연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저희 증시구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흐름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일단은 보합권 내에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25%까지 상승폭 확대하면서 2,532.9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0.09% 상승으로 868.09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워낙 좀 조정이 나왔던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양 지수인데 자, 과연 종목별로는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 코스피 먼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대형주단에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2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예상 체결가 살펴봤을 때는 조금은 약한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SK하이닉스도 현재 보합권 내에서 그래도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실망감이 드러나면서 삼성전자가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3분기부터는 다시금 조원대 영업이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감산이 좀 늦어진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실적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시각이 있기는 합니다만 반도체 쪽이 우선은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시선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는 가운데 대형주단에서 다시금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네요. LG에너지솔루션 0.18%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조금 더 크게 빠져서 1.22%까지 낮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SK이노베이션은 0.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1.1% 강한 흐름 함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1.8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셀 업체들 중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입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영업이익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200%가 넘게 좋게 나온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2차 전지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2차 전지 대형주 셀 업체들보다는 현재 코스닥에 포진해 있는 양극재 기업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 0.29% 빠지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강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4.39%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붉은빛 띄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1.75% 상승으로 전일장에 비해서 오늘도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운수장비 쪽도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오늘 그다지 큰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조선주들이 오늘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0.49%, 현대미포조선 1.26% 그리고 앞서서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 최근에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중공업 1.13%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일정 때문에 방산주들도 함께 탄력받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66%, 현대로템도 0.53%, 한국항공우주 1.11%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계 쪽도 괜찮고 건설 쪽도 나쁘지 않은데요. 건설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주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기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함께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100만 원 선에 지금 안착을 할 것 같네요. 에코프로 1.94% 상승 흐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0.89%, 1.07%까지 상승폭 키워나가는 모습인데 코스닥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특히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LNF는 좀 유일하게 0.63% 빠지면서 이 흐름에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리노공업도 1.35%, HPSP가 2.74%, 동진세미캠 4.26%. 일단은 파란 빛을 띠고 있는 코스닥 반도체 업종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어둡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약 쪽도 좀 약한 흐름이고요. IT 부품주들도 역시 표정 좀 엇갈리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나마 좀 오락문화 업종, 금속 쪽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락문화 보면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SM이 1.42%까지 상승폭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큐브엔터와 YG 엔터테인먼트는 좀 빠지고 있는데 특히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1.7%까지도 낙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에서는 종목별로 좀 표정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도 에코프로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 아마 이 부분에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금속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장 문이 열린 지금 우리가 더 꼼꼼하게 투자의 길 알아가려면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지금 장 시작하고 7분 정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장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에서 560억 이렇게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787억, 그래 전체적으로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장 초반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코스피에서 277억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128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400억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적으로 한 1,700억, 1,800억 이렇게 팔고 있는 지금 장 초반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로 말씀드렸던 바텍 오늘 5.3%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1.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0.1% 빠지고 코스닥이 0.5%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 계속 봐야 되는 이슈가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자, 이화진 과장이 말씀하신 오늘 넥슨 게임즈 오늘의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7.8%, 7.5%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네. 지금 오늘 보면 말이죠. 에코프로빈,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여기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사는 모양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결국에는 지금은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수급적인 영향이 좀 더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60만 톤에서 2030년까지 그 100톤에 대한 생산 설비를 정산한다는 얘기가 계속 꾸준하게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나 퓨처엠이나 포스코 엔테카 같이 이제 결국에는 수직 계열화된 시너지가 사실 다른 그룹주에 대비해서 가장 크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설이나 그리고 이제 침투율 자체가 전기차 침투율에 대한 증가율이 내년부터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위주로 좀 시장이 좀 주도를 좀 당분간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좀 게임주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넥슨 게임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강관우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오늘 상당히 흐름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라던가 오늘 게임주들도 상당히 좀 흐름 좋은데 게임주들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넥슨게임즈는 이제 8월 3일 날 일단은 신작이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지금 넥슨게임즈 말고는 또 다른 이제 스케줄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넥슨게임즈가 중국에 출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런 서브컬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조금 그쪽에 좀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일본에서 성공했던 그런 흐름이 이번 중국에서도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 뭐 오늘의 상승은 기존에 있는 게임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 외자판호 발급 이슈가 있고, 신작 이제 사실 중국 외자판호만 발급받는다고 해서 사실 게임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결국에는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도, 18년도에 게임주가 중국에서 크게 흥행을 했더라면은 사실 그동안 중국은 워낙 텐센트 게임즈사나 이런 중국 게임사들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외자판호 발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컴투스나 뭐 넷마블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다음 달 8월 23일 날 독일 게임스컴에서 본격적인 이제 펄어비스가 신작을 좀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나 아니면 네오위즈, 뭐 네오위즈는 오늘 좀 빠지긴 합니다만은 이런 펄어비스 네오위즈에 대한 컨솔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총 3개 넥슨 게임즈, 펄어비스 이렇게 네오위즈 총 3개 종목을 조금 관심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뭐 이화진 과장님하고 이제 조선업종 이렇게 한번 훑어봤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제가 뭐 센티멘털 펀더멘털에서 삼성중공업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조선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5%, 현대미포조선 2.3%, 현대중공업 1.5%, 한국조선해양 1.6, 하나오션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오늘은 좀 천천히 가나요? 0.9%, 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쪽을 기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증권사에서 26년, 27년까지도 상승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조선가 지수가 171까지 이제 도달했습니다. 사실 한 번은 조금은 조정을 줄 만도 한데 그만큼 지표 자체가 계속 이런 호황기에 진입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분기 같은 경우야 뭐 사실 뭐 실적보다는 어느 정도 그동안 수주받았던 물량들이 좀 기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겠지만 3분기 때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수주를 받으면은 매출로 인도 시점까지 대략 2년에서 2년 반 아니면 늦어도 3년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본격적으로 좀 하반기라 생각이 이제 들고 있고요. 지금부터 받는 수주 같은 경우는 지금 170선이나 이제 160선을 받는 수주들이 결국에는 2025년, 2026년에 이제 인도를 받는 시점이 됩니다. 이제부터 매출이 좋아지는 시기고 어떻게 보면은 3년 뒤, 2년 뒤에는 거의 역대급 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시점이 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뭐 그동안은 LNG선에 대한 뭐 수주가 많았다면은 최근에 뭐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메탄올에 관련된 뭐 친환경적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런 수주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대형 컨테이너선까지 이제 수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PC선이나 아니면 관련된 탱커선에 대한 수주도 본격적으로 이제 전방위적으로 수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아무리 중국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받는다 한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가 수주에 대한 물량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많아지는 이제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서도 조선주가 좀 빠지면 사야 되겠지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다는 측면이 그만큼 조선주가 계속 이런 앞으로 나올 모멘텀이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조선주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지금 아무래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에서 출시한 스레드 관련주들이 오늘도 상당히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모비데이즈라던가 FSN이라던가 EM넷이라던가 나스미디어라던가 오늘 뭐 상당히 상승폭도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스레드 관련주 아무래도 뭐 출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단순히 테마성으로 끝나게 될 이슈인지도 저희가 분명히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저도 주말에 스레드를 가입을 했는데 일단은 이게 가입이 결국에는 쉽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미 연동된 아이디로 거의 한 10초도 안 돼서 이제 가입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당분간에 있는 연동 플랫폼에 대한 기술이 향후에 더 오히려 시장에서 시너지 역할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가 처음 작년 12월에 챗 GPT가 나왔을 때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도 이번에 크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스레드에서 그런 광고에 대한 모습은 나오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결국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광고 플랫폼 회사입니다. 결국은 광고 수익이 나야 회사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회사 이름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들 대부분 공통점이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리고 광고 대행사를 한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메타 플랫폼에서 이제 광고 대행사를 맡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스레드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이제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단순 테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결국 향후에 더 커지는 흐름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사실 우리가 트위터랑은 조금 비교는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조금 랜덤적인 흐름으로 이제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글을 쓰는 부분이지만은 사실 스레드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결국 제 지인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향후에 좀 성장성이 있을지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스레드가 벌써 1억 명이 돌파를 했고 향후에 아직까지는 이게 EU, 유럽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유럽은 이제 보안 관련 통과가 되게 되면 아마 그 가입자 수는 더 확대적으로 이제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뭐 스레드 관련주는 아마 이번 7월달에 가장 인기 있는 쪽 테마주로서의 흐름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레드가 정말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관련주들 뭐 대체로 광고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플레이디 와이즈버즈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외에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도 10에서 20%가량의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테마성으로라도 계속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 이화진 과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시황 추가적으로 짚어보고요.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금 현재 시장 흐름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코스닥은 0.24% 하락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개인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보면 오늘은 뭐 거래가 좀 활발하다고 보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기관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0.2%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 지난주에 사실 우리 시장 조정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또 중요하게 CPI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이 또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은 좀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좀 아쉽지만 글로벌 증시가 약간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뭐 단기적일지,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짜리일지 한 달짜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약간의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부분들은 유럽에서 먼저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고 또 미국 시장도 약간 21선을 좀 이탈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반등이 나온다라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신 전략 그러면서
좀 다음 주 이후의 방향성을 좀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CPI 이런 지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결국에는 7월 말에 있을 FOMC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흐름들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다음 주 흐름을 그러니까 먼저 예단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좀 현금을 챙겨놓고 다음 주 흐름을 확인하고 시장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유럽에서 좀 먼저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함께 좀 조정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죠. 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일정들 앞두고 있고 아무래도 7월 한 달 동안은 FOMC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해서 상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단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타이밍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투자 대응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도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어, 삼성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제철, LG화학 이렇게 5개 종목 코스피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5개 종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PNT,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저희가 화면으로 살펴보고 왔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에서 포착됐던 5개 종목, HD 현대인프라코어, 삼성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제철, LG화학 이렇게 5개 종목이었습니다. 자, 지금 뭐 앞서서 저희 증시 8에서 짚어드렸던 삼성중공업도 만나보고 계시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포함해서 오늘 좀 큼직큼직한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는 코스피 특징주 5개 종목인데요. 현재 시세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 현재 시세입니다. LG화학 1% 가까운 조정 나오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모두 상승인데 특히 오늘 HD 현대인프라코어가 5.5% 상승폭 상당히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 이 5개 종목 중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그 현대인프라코어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건설기계, HD 현대건설기계도 2.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 밥켓도 2% 상승하고 있고요. 일단 건설 장비 쪽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어떤 지속성 그리고 뭐 러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좀 이제 어쨌든 하반기에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굴삭기라든지 중장비의 수요를 견조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고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올해 기준으로 친다라면 작년 12월부터 5월 달까지 박스권 한 6월 달까지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다가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거라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 2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이 계속 안 좋을 때 조선주들이 힘을 좀 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1에서 2%대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기자재 쪽도 일단 견조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결국 실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은 자동차, 조선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오늘은 좀 조선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오션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매기는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설사 약간 중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하는 부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들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기자재 쪽은 뭐 동성 화이텍 같은 거 오늘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일단은 좀 고점에서 숨고르게 하면서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주목해 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조선주 삼성중공업 이야기해 주셨고요. 기계 건설 쪽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어봤습니다.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건설 장비 기계 쪽 오늘 상당히 흐름이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자리를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나토 회의 참석차 출국을 해서 폴란드 순방 일정까지도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시장이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우리가 방산주들도 함께 챙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선주,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선주들 시장이 흔들릴 때 최근에 또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2% 넘는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들 좋다는 이야기는 사실 뭐 저희 방송에서 꾸준히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들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추가적으로 건설장비 기계 쪽도 한번 더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특징주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 JYP 엔터테인먼트부터 카나리아 바이오까지 현재 시세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시세 모습 보고 계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0.84% 상승, PNT는 1.24%, 카나리아 바이오가 오늘 2.86%로 코스닥 특징주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HLB가 조금 빠지면서 2.76% 조정 나오고 있는데 자, 유창희 본부장님 이 5개 종목 중에선 저희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뭐 JYP 엔터테인먼트의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관련된 이슈를 좀 끌고 갈 수 있을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좋은 주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엔터사들은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니에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조정을 주고 반등한 다음에 21선을 지금 지난주에 좀 재이탈을 해서 이것을 빨리 회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엔터주들을 좀 보신다라면 YG 플러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2%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YG 엔터가 상당히 호실적을 보여줬고 YG 플러스는 거기에 같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지난번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주가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 실적도 좋은 것이 확인이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7월 중에 조금은 큰 흐름들을 본다면 모아가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뭐 에코프로는 뭐 황제주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는 100만 원에 뭐 아직 안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99만 원, 100만 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지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거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PNT 같은 경우는 그래도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최근에 보면 장비주들이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PNT라든지 뭐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기업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연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PNT는 전통적으로 약간 장비 관련해서는 2차전지 장비 관련해서는 대장주의 역할을 좀 했었기 때문에 뭐 아주 강한 상승을 하긴 힘들겠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조금 눌림이 있고 2차전지 또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지 구간에서 막 버텨만 준다고 하더라도 뭐 7월 달 당장은 아니지만 한 8월, 9월 달에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주가의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PNT 두 개 종목 코스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물론 좋게 나오곤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실적주로서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YG 엔터테인먼트를 지금 시점에선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살펴보면 최근 조정을 주고 반등을 한 뒤에 21선을 재이탈해서 이를 언제쯤 회복하는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YG
LG 엔터테인먼트는 7월 중에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PNT는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선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거기에 음극재 사업도 추가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어쨌거나 2차 전지 코스닥 관련주들이 특히 양극재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PNT 역시도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좋지 않겠느냐. 다만 너무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과연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마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따라가 말어 SL인데요. SL이라는 종목 과연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전일장과 또 3거래일 전에는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어요. 자, SL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뭐 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가장 높은 섹터가 자동차 부품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부품사들은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뭐 한 3% 내외였었죠. 왜 그러냐면 현대 기아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4, 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사들이 영업이익을 크게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현대 기아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한 8에서 10%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동차 부품사들도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게 된 이유는 뭐 SUV라든지 좀 고가 브랜드 제네시스 같은 모델이 판매가 잘 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모델이 판매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L은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헤드램프 같은 경우가 예전 같은 경우는 할로겐 같은 이런 전구였었죠. 가격대가 한 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LED라든지 이렇게 좀 변화가 되면서 소나타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 2, 3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제네시스 쪽으로 간다라면 4, 50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높아진 만큼 수익성도 좋아지는 거고 또 전기차 이 모델들 보시면 상당히 거의 뭐 앞뒤로 LED라는 이런 걸 거의 도배를 해놓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매출 성장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LED 전구로 헤드램프로 전환되는 비율이 60%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제품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라면 안정적인 매출 성장 또 수익성 증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어떤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장, 인도, 미국 공장이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요. 한 상승했다가 약간의 4만 원 저항을 맞고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4만 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4만 원짜리는 최근 3년 사이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저항으로 맞이했던 자리고 그것을 지금 다시 재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돌파가 성공이 되는 거라면 새로운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한 하반기, 한 3분기 동안 한 6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같이 조정기가 나올 때 3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분할 매수를 해서 조금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L 오늘은 비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 볼만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SL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현대차와 기아의 역대급 실적 또 한 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부품주들에도 훈풍이 깃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부품주들의 주가가 조금은 늦게 흘러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에 SL 분명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어요. 자, 현재 같은 조정기가 오히려 매수 적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는데 SL 같은 경우는 35,000원 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으로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고 목표가는 한 6만 원쯤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따라가 바로 첫 번째 종목 저희 SL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입니다. 기가비스인데요. 기가비스도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도 역시 이 종목 좀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오히려 매수 적기가 될지 유창희 본부장님, 기가비스는 따라갑니까? 오늘 좀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와서 좀 고민은 되는데 네.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강했었던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텔레칩스,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6, 7% 정도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나머지 반도체 관련된 ISC도 뭐 10%대,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4,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데 기가비스는 어찌되었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비록 7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지금 반등다운 반등을 제대로 못하면서 2,500포인트 초반까지 지난주에 밀렸었긴 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2,400까지 최악의 경우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반도체 같은 걸 버릴 것이냐,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은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를 다만 이제 모아가신다고 하실 때는 HBM이라든지 뭐 DDR5라든지 여기에 좀 특화된 기업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검사, 확인, 수리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많은 기업들이 어느 한 과정만 진행을 한다라면 기가비스는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자동 광학 수리기가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1년 단위로 있어요. 그러면 보통 장비주들이 한번 공급하고 나면은 수주 모멘텀이 꺾이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기가비스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패키징 기판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FC, BGA 관련해서도 이 회사가 검사 기술이 세계 1위고 영업이익률이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신규 상장주라서 뭐 공모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 가격 논란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 한 15만 원 정도는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 21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1선이 8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85,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조금 좋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가비스 두 번째 따라가 바로 종목인데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가 기가비스는 충분히 좋게 볼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물론 가격의 이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도체 종목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중요한 척도가 되는 기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DDR5 그리고 HBM3와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특히 기가비스는 검사 장비 쪽으로 세계 1위 기술력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우리가 조정시에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손절 라인만 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85,000원 선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목표가 한 15만 원까지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특징주와 함께 따라가 바로 종목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장 계속해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에 한해서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는 0.09%, 코스닥은 0.66%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양시장에서 개인 순 매수세만 유입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